자, 테마 14번입니다. 시발점 1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다시 천천히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삼각비가 있습니다. 이거 중3 때 하는 거거든요. 중3 때 하는 건데 단순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부터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삼각비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삼각비는 각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각도에 대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에 대한 성질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한 성질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들을 A, B, C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게 사람 코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이렇게 머리를 싹 넘기는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변의 비율로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변의 비율이에요. 정확한 변은 필요 없어요. 각 비율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길이의 성질이 아니고 각의 성질이에요. 정확한 길이가 없어도 비율만 알고 있다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코로 생각하라고 했다, 그죠? 이렇게 코로 생각하라. A분의 C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탄젠트예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턱이라고 생각하라 했다, 그죠? 요렇게 턱이에요. 그래서 C분의 B라고 적어주는 거, 얘가 가장 기본적인 삼각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비에 따라서 우리가 특수각이 있었다, 그죠? 특수각, 0도, 30도, 60도, 90도, 45도가 빠졌네. 이렇게 총 5개 각각들이 어떤 삼각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140번 표에 보면은 적혀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었다, 그죠? 이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옆에 각도에다가 하나씩 적어놨을 겁니다. 아마 호도법을 적어놨죠? 안 적어놨으면 한번 적어볼래요? 30도는 6분의 파이죠. 45도는 4분의 파이입니다. 다음 60도는 3분의 파이고요.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옆에 호도법 꼭 적어놓고 호도법이 나오더라도 이 특수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90도를 넘어서서 둔각, 뭐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얘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원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원 위에요. 좌표로 설정을 했을 때 임의의 점 하나를 잡습니다. 여기에 점 P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시초선 X축부터 해서 요만큼 동경까지가 세타예요. 이 세타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건데 여기에 있는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원에 대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P에 대해서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을 가지고 삼각비를 볼 겁니다.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얘 반지름 R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R분의 Y라고 하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X. 여기 있는 이 X좌표로 R분의 X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얘분의 얘가 되면서 X분의 Y라고 하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이 주어졌다, 그 각도 세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뒤에는 단위 원을 이용한 게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갑시다. 원 위의 점의 좌표 144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좌표를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X랑 Y로 잡아놨잖아요. 이제 얘를 반지름과 각도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얘를 반지름과 각도를 가지고 저기 있는 좌표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x라고 하는 이 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y라고 하는 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세타는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시초선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표를 반지름과 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에는 이 반지름은 여기에 있는 원입니다.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다, y는 r 사인 세타다 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r은 여기에 좌표들을 각각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를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145페이지의 예제 2번입니다. 지금 원이 나와 있고요. 각각의 좌표들도 다 나와 있다. 그죠? X축, Y축이 있을 때, 자, 얘네들 지금 하나의 접선의 좌표가 나와 있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3x 더하기 4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5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원의 방정식 자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P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각각들에 있어서요, 얘를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는 5잖아요. 다음, 여기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세타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되면요,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 라고 하는 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 대입하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얘가 일단 수직이잖아요. 맞아요? 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로 얘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됩니까? 얘 기울기는요, 원점이랑 얘랑의 기울기예요. 오케이. 5 코사인 세타 분의 5 사인 세타가 되면서 얘네 두 개 약분이 되고 결국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된다. 그지? 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에는 이 기울기랑이 수직이잖아. 맞아요?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는 이 기울기는 3분의 4가 된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있어서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은 얘가 3이고 얘가 4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빗변은 피타고라스로 5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얘분의 얘잖아. 5분의 3이겠지. 그치? 5분의 3인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3, 4분면이지. 3, 4분면에서 플러스인 거는 올사탄코야.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야.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 점을 세타라고 하는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46번 문제 보게 되면 방금 한 올사탄코 나와 있다. 그죠? 올사탄코 꼭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제 3번 같은 문제가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울게요. 자, 예제 3번 보게 되면은 지금 루트 안에 어떤 거 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지? 루트 안에 어떤 거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네들 절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루트 안에 사인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절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제곱이니까 루트를 없애면서 절대값으로 바꿀 거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얘를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풀어주면 돼. 근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이사분면이거든. 이사분면에서 플러스인 거는 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은 플러스고 여기 있는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그러면 얘부터 이제 절대값을 다 없애볼게. 얘 플러스니까 그냥 사라지겠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 다음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와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면서 코사인 세타 사라지네? 결국은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이해되세요?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저번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14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45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삼각함수에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 두 개 진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탄젠트 세타라고 했던 거 저번 시간에 보니까 그때 설명하다가 뭐 실패했었죠?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로 외워주시라.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얘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쌤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원이 있을 때 여기에 점을 P라고 잡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코마 R 사인 세타로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얘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얘가 R분의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Y가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Y가 돼요. 얘네들 두 개를 R분의 X, R분의 Y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R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 얘는 R제곱분의 X제곱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얘가 X고 Y잖아. X, Y잖아. 각각들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의 반지름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R제곱분의 R제곱이 되면서 결국 1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공식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넘어가죠. 직각삼각형이랑 삼각비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예제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예제 150페이지 보면은 예제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제 3이라고 나와 있는데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이야. 얘 곱하기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탄젠트랑 사인이랑 곱해져 있다, 그지? 탄젠트랑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연산을 할 때요. 이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1 플러스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적을 텐데 얘를 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얘를 넘겨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얘랑 같은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제 5번 한번 보실게요. 자, 예제 5번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 로그 사인 세타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세타 얘가 2분의 1 로그 3이래요. 자, 로그 계산입니다. 로그 계산인데 뺄셈이네. 진수 대 나눗셈이지. 그지?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은 로그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2분의 1은 우리가 지수 자리로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로그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진수 한번 볼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얘 똑같은 거 뭐야? 그렇죠. 얘가 탄젠트 세타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진수의 값 루트 3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세타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분의 파이 1, 4분면에 있는 각이거든.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는 거야. 얘가 세타네?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다 라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겠다.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세타의 값이네 1대 2대 루트 3에 해당하는 이 각 몇 도죠? 60도죠? 그죠? 그래서 3분의 파이다 라는 걸로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6번이랑 7번이랑 그냥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6번이랑 7번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얘 두 개 아직까지는 눈에 뭔가 딱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들어온다면은 재능이 있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합차 공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합차 공식이 떠올라서 얘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 곱하기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얘 가지고 구할 거예요.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건 1이잖아요. 맞아요? 1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2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 얘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변형 공식이죠. 그죠?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은 얘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하면 1이네. 다음 2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래서 얘 계산 결과가 1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4분의 7이 된다라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2사분면 각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2사분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양변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7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2사분면 각이니까 사인 세타는 플러스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양수죠. 이해됩니까?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거 부호가 사라지고 플러스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얘는 2분의 루트 7이죠. 두 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예요. 4제곱이잖아. 4제곱은 얘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4제곱이네.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를 제곱해주면은 4제곱이 등장하겠죠? 그죠? 얘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얘는요, 1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제곱해도 1입니다. 자, 얘 제곱 한번 해볼게. 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야. 자, 근데 얘가 결국 1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이 32분의 23이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 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제가 32분의 9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야 얘랑 더해서 1이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값을 얘로 찾아냈어. 자, 그 다음 얘를 구할 거야. 얘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이 사인, 아니, 마이너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를 루트 씌운 것과 동일하죠. 그죠? 자, 변형 공식을 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얘 양변 루트를 씌워주면은 루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얘 루트 씌워서 4 루트 2분의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직까지는 붙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또 주어졌지. 세타라고 하는 게 이사분면각이래.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잖아.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사라져서 마이너스의 4 루트 2분의 3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를 나눠주면요,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는 걸로 구해지겠죠. 그 다음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는 이 값은요, 루트 안에 얘 두 개 더해서 1, 다음 얘를 대입해서 플러스 4분의 3이다 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 결국 얘는 루트의 4분의 7이 되면서 2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냥 플러스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가 테마 14고요. 이제 테마 15로 넘어갈게요. 자, 테마 15, 얘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테마 15에다가 딱 시작하는 점 있죠? 153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 테마 15 앞에다가 별표 3개만 해주세요. 얘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얘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 고2들도 얘를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제대로 해도 고2 웬만한 학생들보다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각함수 부분에서는요. 자, 얘를 볼 텐데 뭐냐면요,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성질을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제 조금 변형되는 거야. 뭐냐면요, 세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세타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 360도들을 계속 더한 거, 얘네들에 대한 성질을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각도 성질을 볼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세타라고 하는 거에다가 파이를 더했을 때랑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했을 때,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거에다가 2분의 3파이 뭐 이런 것들 더했을 때 얘네들을 볼 거예요. 얘네들을 볼 텐데 얘네들 하나씩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딱 공식 하나만, 공식들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얘를 볼 텐데 세타라고 하는 각에 있어서 360도를 계속 더한 거예요. 계속 똑같이 돈 거야. 얘네들은 각이 똑같지. 맞아?
얘가 세타에 대한 그냥 일반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을 때 사인 A,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인 세타와 동일하다라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 코사인 또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각도가 똑같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세타라고 하는 거에다가 360도로 돌면 똑같은 각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거 결과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세타야. 지금 사분면에서 보게 되면은 플러스 세타는 이만큼이 될 거야.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내려오지. 맞아? 얘 사사분면이잖아. 근데 세타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똑같아. 사사분면으로 내려왔을 뿐이야. 얘 사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 코사인밖에 없지. 올사탄코잖아.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붙여져서 나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는 사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사인 세타랑 동일하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은 코사인이야. 코사인은 사사분면이든 일사분면이든 둘 다 플러스거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코사인, 아니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탄젠트 세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제 볼 거는요. 옆에다 적을게요. 잘 봐야 돼요. 세타 대신에 2분의 2n-1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얘랑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볼 거예요. 즉 여기에 분모에 2가 있냐 아니면 약분해서 없냐를 본다라는 거거든. 얘네 두 개가 정말 중요한 거야. 얘네 두 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분모에 2가 있다. 즉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2분의 파이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2분의 1 파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을요, 코사인으로 바꿔요. 얘가 코사인이 돼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각이 들어오든 간에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는 그냥 그대로 와요. 이 세타는 그대로 뒤로 가서 코사인 세타로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 들어갈 각의 부호입니다.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 몇 사분면일까요? 2분의 파이에서 어떤 예각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90도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아니, 왼쪽으로 가겠죠. 얘가 2사분면 각이 된다라는 거야. 자,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호 플러스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얘 가지고 부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호 결정을 하는데 뭐 가지고? 사분면 가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로 코사인을 한번 볼게요.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요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버려요. 얘가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세타를 가지고 옵니다. 뒤에 있는 각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들어갈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에요. 270도에서 세타만큼 뺀 거예요. 그러면 3사분면 각이거든요. 코사인은 3사분면에서 마이너스죠.
그죠? 올사탄코니까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탄젠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탄젠트는 여기 있는 이 2분의 파이가 뭘로 바꾸냐?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요. 얘는 역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는 그냥 그대로 들고 옵니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얘 몇 사분면각이죠?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호 결정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뀌기 전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뀐 후의 부호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바뀌기 전의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볼 거는요.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파이의 배수인데요. 얘는 사인을 그냥 그대로 사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로 돼요. 자, 근데 파이 플러스 세타, 얘가 예각이라고 했을 때 180도보다 조금 더 하는 거잖아. 얘 3, 4분면이거든요.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라고 볼게요. 똑같이 파이의 배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으로 바꿔요. 뒤에 있는 세타는 그대로 들고 오고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 4, 4분면이죠. 코사인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뀐다. 자, 마지막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이는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와요. 얘가 똑같이 탄젠트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세타는 그대로 세타로 가지고 옵니다. 다음 파이 플러스 세타, 얘가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거든요. 3, 4분면이기 때문에 얘 탄젠트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탄젠트 세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분모에 2가 있는 경우랑 그냥 파이의 배수인 경우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거, 이 과정을 각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두 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저기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거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모에 2가 있네,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거네. 그러면은 일단 바꿔야겠다.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에 대해서 쟤 몇 사분면이지? 그럼 몇 사분면이니까 부호는 이거네? 하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161페이지인가요? 자, 161페이지에 1번이랑 162페이지에 4번을, 163페이지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62페이지에 1번입니다.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다. 얘 위의 점 P가 있습니다. 얘를 A, B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A라고 하는 게 일단 음수고. 자, 이 상황에 있어서 OP가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 더하기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거 얘를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자, 파이는 사인을 뭘로 바꾼다고요? 그냥 그대로 사인이다.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거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부호 결정해줘야 되겠다. 이게 이사분면각이지?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야. 자, 다음 뒤에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는 코사인으로 바꿔요. 다음 세타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올 거다. 근데 얘 부호를 한번 보자.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거는 3, 4분면이거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값만 정확하게 찾아주면은 두 개를 더해주면 문제가 끝나겠다. 먼저 얘 위에 있는 점 얘잖아요. 그죠? 얘를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점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냥 임의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기울기로 생각해야 되는데 기울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얘로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x좌표가 3이잖아요. 얘가 3이고 y좌표가 4다.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 빗변 자체는 5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5분의 4인데 이사분면각이네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얘 값 자체가 5분의 4라고 하는 사인 세타 값이 구해지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3인데 이사분면이잖아.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으니까 그냥 5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5분의 7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각 변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얘가 조금 복잡해요. 자, 기억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 제곱의 2도 더하기 사인 제곱의 4도 더하기 해서 2배씩 늘어나는 거야. 어디까지 더하냐? 사인 제곱의 90도까지 더해요. 자, 이런 문제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얘가 좀 자주 나오는 건데 얘 2도, 4도 해서 각에 대해서 규칙성이 존재하잖아. 얘를 어떻게 고칠 거냐? 얘를요, 여기에 있는 사인 88도랑 얘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사인 88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2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 2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88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변환을 할 수가 있겠다. 2분의 파이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얘가 코사인 제곱의 8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호는 일사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입니다. 자, 코사인 제곱 88도, 사인 제곱 88도 두 개 더하면은 각도 똑같잖아. 맞아? 각도가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4도랑 사인 제곱의 몇 도니? 86도. 얘네 두 개도 더하면 1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1, 1, 1, 1, 1이 되면서 총 순서상 총 44개의 쌍이 생기면서 44 더하기에 사인 제곱 90도가 되는 거야. 자, 사인 제곱 90도라고 하는 거는 1이잖아. 두 개 더하면 45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니은번 보게 되면 코사인 제곱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도 더하기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에 90도까지 다 더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코사인 1도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 89도랑 같이 합쳐질 거야. 자, 여기 있는 코사인 1이라고 하는 게 코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89도. 얘가 되는 거잖아. 2분의 파이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얘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1이랑 89랑 만나면서 1이 되겠네? 다음 2랑 88이랑 만나서 1이 되겠지. 점점점 와. 44랑 46이랑 만나도 1이지. 그치? 근데 45는 특수각이잖아. 그래서 44까지 다 더하면은 1이야. 그래서 44 더하기에 가운데에 있는 코사인 제곱 얘가 44가 아니네. 그럼 쏘리? 얘 몇 개죠? 22개가 되겠네. 얘가 22네요. 그죠? 2, 4 해서 짝수들만 더하는 거니까 22가 되네요. 얘가 23이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44.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 45도라고 하는 거랑 코사인 제곱
90도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만 더해주면 되겠네. 45는 0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0이죠. 그래서 더하면은 2분의 89가 되겠다. 자,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탄젠트를 바꾸는 거야.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89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탄젠트 1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89도잖아요. 이해되세요? 2분의 파이는 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바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으로 가지고 오면서 얘가 여기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탄젠트 89도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약분되겠죠? 그죠? 2는 88이랑 약분되고 3은 87이랑 약분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44가 46이랑 약분돼요. 남아있는 거는 탄젠트 45도죠. 그죠? 그래서 얘가 탄젠트 45도가 되는데 어차피 탄젠트 45도는 1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각변환에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속하는 문제가 이 예제 4번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각변환 잘 한번 연습해 보시죠. 일단 숙제는 163페이지에 2번이랑 3번 두 개 예제 문제 있죠? 그 문제 두 개 풀고 워크북 푸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에서 받는 프린트 아마 다 하실 건데 다 못하면은 남은 거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